자, 시작해볼까? 자, 모두 72페이지 볼까요? 칠십이 페이지부터 시작해봅시다. 질문 521번 가볼게요. 이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중근 갖는다고. 중근. 그럼 바로 건드릴 거기다가 1차항 계수 짝수네. 선생님 문제 따로 적지 않고 중근에 대한 얘기했으면 그거 따라가는 게 맞지.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정답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학습 방법이 될 거고, 그럼 중근이라 했으니까 판별식 4분의 D면 B'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거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선생님 지금 짝수 판별식 쓴 거거든. 근데 그게 중근이라. 그럼 어쨌든 또 문제 풀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중근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를 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야 되는데, 우리 곱셈 공식에서 외웠던 거 말로 할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그래서 이건 그대로 나올 거고, 2AB랑 마이너스 3AB가 계산돼서 마이너스 AB, 나머지 것들이 계산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쯤 되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말이죠. 모든 수학에 공부할 것들은 암기라고.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이거 곱셈 공식에서도 우리가 외웠던 내용이지. 여기 몇 배 처리하더라? 이 모양 바꿀 때 2배 했었어. 2배. 기억 잘 안 나나? 좌변에 2배 했다고. 그럼 등식의 특징에 맞게 유지하려면 우변도 2배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변은 2배를 해봤자 0이야. 선생님이랑 신나게 고생공식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문제에 이게 있었다고, 요게 있었어. 그럼 그때 정답을 2배 한 거에 대한 보상 2분의 1로 묶어주고 기억나야 돼. 외워야 됩니다. 이걸 정답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왜 2분의 1배를 안 했느냐? 얘는 다항식이니까, 칠판 다항식이니까 2배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2로 나눠야 되는 식이 필요하지만, 얘는 방정식이니까 좌변에 2배 하자마자 2분의 1배 하는 것보다 좌변에 2배 한 것처럼 우변도 2배를 하면 그만이라서 굳이 2배 하고 난 다음에 2분의 1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게 다항식과 등식, 방정식의 차이겠지. 아무튼 그래서 얘를 말로 할게요. 사실 이것도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상태에서 A제곱 하나랑 2AB 하나랑 다시 A제곱 2개 중에 하나랑 2AB랑 B제곱 2개 중에 하나 짝지어주면 그게 A-B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렇게 남는 것들끼리 적절히 조합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들아, 이제 언제쯤이야? 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상식인가 이제는? 봐봐. 누군가를 제곱하고 누군가를 제곱하고 누군가를 제곱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상식 여기다 적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가 제곱이 되면 그 결과는 항상 0 이상이다.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0을 제곱할 때만 0.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하든 항상 그 결과는 0 이상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 허수가 아니니까 선생님 허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 다시 봐봐. ABC가 삼각형의 변이 돼야 돼. 삼각형의 변, 기본적으로 양수들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제곱 안에 들어있는 a-b라던가 b-c, c-a는 절대 허수가 될 수가 없죠. 물론 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였다면 제곱했을 때 선생님은 이런 약속하지도 않았을 거야. 허수들은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실수들만 다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론, 제곱 3번 해서 더한 결과가 0이 되는데 그 각각의 제곱한 결과들이 항상 0 이상이라면 0 이상의 숫자 3개를 더해서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얘네들이 모두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지. 0 이상의 숫자들끼리 더해서 0을 만들고 싶다면 0밖에 더하면 안 돼. 양수 더하는 순간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 a-b가 0이라는 말은 a하고 b가 같다는 말이겠지. 동시에 b하고 c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동시에 c하고 a도 같아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준 방정식이 중근이라는 말을 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찾아내기를 잘했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났지? 이것만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A, B, C가 삼각형의 변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정답은 정삼각형을 정답이라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정삼각형 아니면 주어진 방정식은 절대 중근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천천히 질문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 여유 있게 한번 해볼게. 급하지 않게. 같은 페이지로 더 있나? 23, 20, 23. 24번. 일단 그러면 23번부터 가볼까? 항상 말하지만 문제 정답 맞췄다고 하더라도 잘 들어. 자, 시켜볼까? 얘는 방정식이 아니네. 2차식이네. 2차식이 완전제곱식. 이것도 수학은 그래서 아니야.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그걸 방정식으로 놨을 때 그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뜻. 봐봐, 여기 2차식이 있어. 근데 문제가 말하는 건 그게 완전제곱식이 되길 바란다는 문제 아닌가 지금? 칠판 봐야 돼. 상상을 해보자. 만약에 이게 칠판 이게 2차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었다면 어차피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면 그럼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었다면 이렇게 생긴 인수분해로 문제가 풀릴 거고 인수가 완전제곱식이다 보니까 정답이 하나의 형태밖에 안 나오겠죠. 물론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정답이 2개라고 말했지만 그 2개의 답이 같은 형태로 그걸 우리는 수학에서 중근이라 부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과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같은 뜻. 이거 완벽하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도 완전 제곱식 되게 해주고 싶으면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 선생님 할게. 선생님이 딱 보니까 지금 또 1상계수 짝수네. 그다음 4분의 D만 할 겁니다. 그럼 B 다시가 K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가 1이면 C의 부호만 바꿔서 더하면 되겠구나. 선생님 판별식 쓴 겁니다. 그게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개인 취향이라고 얘기했던가? 나는 이거 마이너스 K제곱 그대로 두는 거 너무 싫거든. 그래서 계산한 걸 우변으로 넘길게. 그럼 K제곱 4K도 넘기면 3도 넘기면 여기는 선생님 따라하던 말도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 그냥 난 이렇게 푸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선생님은 2차 함계수, 최고차 함계수의 부호가 음수인 거 너무 싫어서 항상 이렇게 풀거든. 그럼 인수분해 어렵지 않지? 암산하자. 인수분해 K마 1, K마 3이니까 K는 1 또는 K는 3이 정답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K값들의 합이었으니까 정답 4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문제 보니까 결국엔 K값을 찾는 게 아니라 K값이 될 수 있는 데의 합을 찾는 거였으니까 여기 한마디만 더. 사실은 이거 풀지 않았어도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서 나오게 될 모든 K값 두 개를 더하기에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되니까 사실은 직접 풀지 않았어도 정답이 4가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네. 여기 질문 끝나면 또 이제 신나게 근과 개수 관계 과제 낸 거 문제 풀 거니까 아주 똑똑하게 외우고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524번도 결국엔 같은 내용이니까 혹시 문제 못 푼 친구들은 한 번만 더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볼게. 자, 그럼 선생님이랑 질문 더 받지 말고 그 밑에 있는 B 플러스 두 문제만 추가로 선생님하고 따로 풀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제 화요일에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어제 거의 한마디도 안 하다시피 했는데도 목이 아직 안 돌아왔네. 읽었다 진짜. 522번 했구나. 그치 얘들아? 그럼 얘들아 526번만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526번 보세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그럼 이거 선생님 문제 안 줘도 되지? 얘도 완전제곱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어. 1차항에서 또 짝수라서 나는 4분의 D 쓸 거야. 식 적을게. B-의 제곱이 B-가 마이너스 붙은 A 플러스 1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만 적을게. 그 다음 마이너스 AC 판별식 썼지? 그게 0이 되면 방정식에서는 중근, 2차식에서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과 같은 뜻. 정리하자. 감산해야 되죠? A제곱 날아가겠네. 여기 2A 나올 거고 여기 B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에다가 12 뺄 거니까 마이너스 11 남겠구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하면 2A 더하기 B가 11이 된다는 내용. 답이 상당히 많겠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A의 2배와 B를 더해서 11만 만들어주면 된대. 그래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놀랍게도 수학식으로 추가된 건 아니지만 추가 정보가 있지. 말로 A, B에 들어갈 숫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 자연수만 넣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만 넣는 겁니다. 이거 이제부터 수적으로 하면 되지 뭐. 간다. A가 자연수 1이면 얘가 2니까 B가 9. A에 2를 넣는다면 얘가 4니까 B는 7. A에 3 넣었을 땐 B가 5. A에 4 넣었을 땐 B가 3. 마지막인 것 같은데 A에 5를 넣게 되면 B는 1. 물론 A에 6 넣었을 때는 B가 마이너스 1인 정도도 있지. 하지만 문제에서 A, B에는 무조건 자연수만 넣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음의 정수로 넘어가는 이 순간부터는 정답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이렇게 5가지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질문은 순서성이 개수니까 어떤 순서상? A, B. 그럼 첫 번째를 순서성으로 말하면 1,9, 두 번째 정답 2,7, 3,5, 4,3, 5,1 이렇게 순서성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 결국엔 이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5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질문 받기 전에
잠시 과제 검사 좀 하고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지웠어. 할 건데. 여기만 입히지. 그래서 연합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표정 보니까 딱 알겠는데. 아이, 바쁜 걸 다른 친구들 다 바빠. 그래. 또? 그래도 드셔야 너 왜 안 했어? 어려워서? 역시 좀 고민하는 정도로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할게. 오늘 지금 갈 것 같고. 이런 것들 할 때 고민 막 해봤어? 열심히? 이거 못 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고민해봤어? 그래도 선생님이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검사한 거 봤을 때는 제일 잘했네. 뭔가 채점도 안 되고 안 풀어줄 때 내가 말하는데. 클리닉 보니까 상당히 진도들이 밀려있던데, 다들? 그러니까 인수분해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최대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걸 완전 제곱이다. 잘했네. 오케이. 지금 맞게? 또 이유는 뭐야? 몇 번? 그 과제를 한 번에 해왔더니 한 번에 없지? 어? 선생님한테 죄송할 건 없어. 숙제 안 하는 게 나한테 죄송한 건 아니고 해야 돼. 어? 완전 좋은데?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려고 하라 말아. 선생님이 처음부터 많은 거 원하지 않을 테니까 노력은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글씨체 천천히 꾹꾹 눌러주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면 알아볼 수 있어.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적당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있고 좀 필요 없을 정도 있어. 이게 예석 공간에도 큰 도움을 줄 거고 글씨체랑 지금 풀고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짜자. 그리고 혹시 교재비 혹시 챙겨온 사람 있나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렴. 지금 선생님 이름 적어서 받을게. 쌤이 현금으로 가져와야 돼. 그 교재비는 카드로 받으면 뭐 원장님 말씀으로 그게 또 세금 막 내야 돼가지고 교재비는 원장님 말씀으로 보통 현금으로 받는 걸 좀 원하시는 것 같아. 계좌이체세요? 계좌이체는 현금이니까 상관없지. 잠깐만.
지금 교재비 낼 사람 손 들어볼까? 잠깐만. 좀만 들고 있어. 승원, 준성. 위기 손 든 거야? 아니요. 수민, 시은. 4명 끝이야? 최대한 빨리 해서 선생님 교재비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빨리 한 번에 마무리 해가지고. 저 계좌이체. 계좌이체 할 거야? 네. 계좌이체 할 거면 이따 쉬는 시간에 원장님한테 가서 네. 원장님 계좌번호를 물어. 선생님이 모르거든. 그리고 원장님한테 계좌이체가 되면 선생님한테 통보해줘. 이름 적어놔야 되니까. 네. 승원이하고 준서는 이체한다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럼 오늘 과제였던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한번 또 열심히 질문 받을 거고, 과제를 미처 못한 친구들도 자기가 스스로 풀 때 못 풀 것 같다는 느낌 드는 문제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겨울방학 공부하면서 1학기 과정을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도를 무리해서 막 빠르게 나가고 싶진 않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진도 조금 늦춰지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넘어가는 게 분명히 이득이 도움이 남는 게 있을 테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건 정말 안 좋은 버릇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 그 특강이 1월달까지 1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할 거고, 원장님들 말 들었는데 2월달 이제 시작되잖아. 그러면 일주일 쉬어. 쉰다는 건 그냥 정상 수업, 원래 우리 했던 수업, 이제 저녁 때 했던 수업 그것만 하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2주 동안 지금 같은 특강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설이 껴있어. 아무튼 이렇게 말고 있으면 다음 주까지 특강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그냥 정상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수업, 화요일, 목요일 저녁 수업, 토요일 날 오전 수업 한 번만 하다가 다시 한 주 넘어가면 2주 동안 지금과 같은 특강 수업을 한 번 더 해서 최대한 진도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1학기에 필요한 진도 끝내는 게 쉽지가 않아. 1학기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알겠지만 1학기 기말고사 볼 때 시험 범위가 1학기에 약속된 끝까지 나가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2학기로 2월 되는 경우가 많거든. 작년에도 그랬고. 양이 많기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양 따라잡으려고 선생님이 무리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를 유지할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자, 그럼 개념 복습 한번 해보자. 말로 할게.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면 저는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지? 2차항이 살아있는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 1차항하고 상수항이 0이 돼서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2차항만 살아있다면, 이렇게 2차항 개수가 0이 아니라서 2차항만 살아있다면 이거 2차 방정식. 얘 중근 맞지? 이렇게 생긴 중근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차항 개수가 0이 아닌 상태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하는데, 항상 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건 아니면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중근이건, 기억해. 정답은 무조건 두 개입니다. 반드시 두 개예요. 그
두 개의 답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이 결과와 이 결과는 얼마든지 즉석에서 대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근거 계수의 관계. 얘 정답 뭐였지?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얘는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받게 될 모든 유형의 기본인 것은 제가 지금 문제를 푸는 거야. 물론 저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나는 말했지만 실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면서 숙제하면서 느꼈겠지. 잘 안 풀리는 문제들도 꽤 많죠. 그럴 때마다 분명히 저 내용들이 어떻게 이용이 돼야 풀렸던 건지, 왜 여러분들이 과제하면서 문제를 잘 못 풀었던 건지를 또 보면서 외울 것들은 외워줘야 된다는 사실. 시작합시다. 73페이지 질문 530번 먼저 가볼게. 딱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문제 일부러 다 적었거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문제에 시작하는 멘트가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는 문제들은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아니면 뭐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2차 방정식을 주고 그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지정하는 멘트가 나오는 순간 그 문제는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의미라고 봐도 될 정도로 선생님이 정말 과정 조금 못할게요. 100%. 저렇게 시작하는 모든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무조건 써달라는 의미라고 봐도 될 정도로 무조건 이런 형태의 문제 출발을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얘를 적용시키겠다는 생각을 꼭 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과정 조금 못해서 100%라고 말할게. 어떨 때는 아닐 수도 있겠지.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되게 적어. 그래서 말했듯이 과정 조금 못한다고 항상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자.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나와야 돼, 얘들아?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나와야 되지? 2분의 1. 분명히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란 뜻이야. 그럼 시작할게.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근데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네. 알파가 베타보다는 큰 답이라는 약속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지켜주면 되겠어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제? 일단 저렇게 생긴 식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내용이 뭘까? 통분이지, 무조건. 아니, 분수끼리 더할 건데 분모가 다르면 통분 생각해야 되는 거 맞잖아. 통분했어. 그럼 이쪽엔 알파 곱해서 통분할 거고 이쪽엔 베타 곱해서 통분할 거니까 이쪽 분자는 알파 제곱이 될 거고 이쪽 분자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겠죠. 그럼 간다. 알파 베타 자리에는 2분의 1 넣어주면 되는 거지. 아, 이거 근데 또 번분수 만들어진다고. 그 다음 잘 봐. 얘 무슨 공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한가? 합차 공식. 그럼 선생님 합차 공식 한 거 암산으로 할게. 얘 합차 공식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는 거거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란 말이야. 그럼 분자는 이렇게 생긴 모양만 남게 되겠죠. 아니 얘들아? 또 이제 이거 정도 찾으면 누구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찾으면 끝나. 대신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울 내용인데 미리 한번 말할까? 이렇게 생긴 분수를 번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문제가 좀 오버했네. 번분수라고 해서 그 분수의 모양이 분모도 분수 형태로 분자도 분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분모도 정수, 분자도 정수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리수의 모습이 아니라 형태는 유리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맞아. 분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맞는데 계산하기 지저분하게 분모 쪽과 분자가 모두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이거 계산 결과 알고 있는 사람? 맞아. 안쪽에 있는 애들을 곱한 게 분모,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곱한 게 분자가 되도록 처리를 해주면 계산이 끝납니다. 말했듯이 이건 2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인데 지금 문제가 조금 수준을 넘어섰어.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 풀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 여기 좀 봐봐. 얘들아, 이 a분의 b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으로 바꾸면 나눗셈, 이거 분모는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얘 나눗셈으로 바꾸면 뭐 나누기 뭐가 되는 거지? b 나누기 a가 되는 거야. 그걸 다시 돌리면 a분의 b가 되는 거고 알고 있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 좀 봐봐 다시. 이렇게 생긴 걸 계산하는 공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분수를 나눗셈으로 바꿀 때는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로 해주면 돼. 근데 이 나누기가 곱셈으로 바뀌면 뒤쪽이 b분의 a로 뒤집힐 거고 그래서 정답이 bc분의 ab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이유로 번분수의 계산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나중에는 공식처럼 배우게 될 건데 지금 미리 이렇게 나왔길래 선생님이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좀 봐봐. 요거 계산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먼저 이거부터 2분의 1분의 4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4 나누기 2분의 1로 계산하면 되는 거 맞잖아. 이게 나눗셈을 분수 형태로 또는 분수 형태를 나눗셈으로 바꾸는 기본이었거든. 아무리 그지 같은 모양의 분수, 배운 적 없는 분수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2로 바뀌면서 정답이 8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야.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지금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을 초등학교 때부터 아닌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거니까 사실은 계산할 수 있는 모양이 맞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모양일 거니까. 그럼 이제 계속 이끌어 나갈까? 2분의 1분의 4는 8로 계산이 되고 거기에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계산하면 정답이 되는 건데 이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 뭐가 필요하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맞잖아. 나는 지금 이게 궁금해. 이거 찾아야지 정답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거 알고 있어. 그럼 마지막 필요한 거 여기다 한 번만 더 줘볼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여서 그럼 전개하면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똑같이 나와. 대신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가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꾸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랑도 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거 공부해왔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4. 그럼 16 알파 베타는 얼마야? 2분의 1은 4를 곱한 다음에 뺄 거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니?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를 베타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게 14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제곱근 계산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런데 누가 큰 답이라고 약속했었지? 알파가 크다면. 알파가 큰 답이라고 문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는 적으면 안 되겠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답을 적는 게 맞겠지만 알파가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양수겠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8 루트 14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습니다. 정답 4번이죠. 자, 필기 천천히 부탁할게요. 그래서 이제 좀 느껴야지. 2차 방정식은 두근을 알파 베타로 부를 때 두근을 더한 결과랑 두근을 곱한 결과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공식이 있다. 그걸 근과 계수의 관계라 부른다. 그런데 지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니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랑 두근의 곱 알파 베타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 때 통분하는 지식도 합차 공식이든 뭐든 인수분해하는 지식도 그리고 곱셈 공식이라는 걸 통해서 변형한 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단순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여기서 문제를 풀어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은 중학교 때도 사실 비슷하지 않아? 이것만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완전 센 기초 문제지. 거기에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쌓아온 지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지식들까지 같이 동원해서 여러 개를 연결해서 풀어주길 바라는 문제들이 바로 수학 문제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7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여기 31번이요. 31번은 B 플러스니까 쌤하고 같이 한번 더 갑시다. 지울게요. 그리고 지금 가온이가 또 오늘 아파가지고 촬영 중이니까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에서 보면서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영상 올라가면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531번) 가볼게. 그리고 선생님 아까 괜히 불편하게 글 적은 거 아니야. 일부러 꼭 기억해줘. 531번 문제도 봐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말했지 거의 100%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달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두근의 합은 6, 두근의 곱은 1 맞니 얘들아? 네. 이거 가지고 질문 누굴 찾는 문제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게 궁금해. 그럼 얘들아 요거 알고 있고 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알고 있는 것들과 구해야 되는 거 보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푸는 거죠.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 보고 이해해봤자 나중에 또 풀어.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이거? 알고 있는 것들과 구해야 되는 것들 보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방법, 찾을 것을 시도할 건지를 한번 의견을 내볼래? 마치 이 문제가 묻는 녀석을 제곱해주면 정리할게. 앞에 거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 베타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2배의 앞쪽 곱하기 뒤쪽. 선생님 지금 단순히 제곱해서 완전 제곱식 정의하고 있는 중인데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6.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자 물어볼게요. 우리 이것도 고등학교 문제 다 외우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곱 근기를 곱할 때 앞에 마이너스 빼는 경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둘 다 무슨 수일 때? 맞아. 알파 베타가 둘 다 웃으면 볼래?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웃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얘를 이렇게 적어야지 정답이 된다고. 알파 베타가 무슨 수일 때는?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
중학생들은 무조건 얘를 이렇게 적을 텐데 우리 지금 고등수학을 배우고 있는 여기 수업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여기를 플러스로 적을지 마이너스로 적을지 최소한 고민 정도는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돼야 된다. 그냥 중학생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합치기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얘처럼 합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얘처럼 합쳐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걸. 그럼 여기 다시 봐봐. 두 근을 더한 게 얼마야? 두 근을 곱한 건. 그럼 이것도 물어볼게. 곱해서 1이라고 하는 양수 나오려면 알파벳의 조건이 뭐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가 맞아. 다시 생각해봐. 어떤 두 수를 곱해서 1이라고 하는 수는 양수잖아. 그럼 얘네들 두 개를 곱해서 1을 만드는 방법은 정답이 두 가지가 있어. 알파벳가 둘 다 양수이거나 알파벳가 둘 다 음수이거나. 그런데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둘 다 양수일 때 가능한 답이야? 둘 다 음수일 때 가능한 답이야? 둘 다 양. 그래, 맞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체크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렇게 논리를 따져가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학생이 좋겠어. 그냥 엉겁결에 풀다 보니까 운 좋아서 이거 얘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고민한 적도 없어. 그 친구들은 이미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참 운이 좋네. 고민한 적 없이 이렇게 적었을 뿐인데 그게 엉겁결에 올바른 풀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돼버린 거지. 근데 그런 학생들이 되지 말자.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맞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들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이게 얼마니? 그래서 8 되는 거 맞아? 맞습니까? 따라서 문제가 묻는 건 루 R 더하기 루베였죠. 그럼 내가 얘네들을 같이 쓰고 싶다 보니까 제곱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묻고 있는 건 제곱하기 전을 묻고 있었던 거야. 제곱한 게 8이 나왔다면 정답은 뭐라고 말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풀마가 맞을까? 플러스만 맞을까? 마이너스만 맞을까? 플러스만 맞겠죠. 왜? 알파벳 다 무슨 수라고? 얘 양수야. 그럼 이거 양수야. 이거 양수야. 그럼 얘도 양수야. 결국 질문은 양수끼리 더하고 있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건데 무슨 제곱분 계산한다고 여기를 풀마를 붙이겠어? 당연히 플러스만 붙여야겠죠. 양수끼리 더하는데 양수밖에 더 나오고 있어. 그래서 2루트 2를 정답으로 해주는 게 마땅히 돼. 자, 우리 오늘 명제 풀지 못했지만 난 그래도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네. 531번이랑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쉴까? 요거 한번 보여보세요. 이거 정답 한번 찾아봐. 아, 잠깐만. 그다음에 또 문제가 아무래도 문제 만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할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문제. 분명히 방금 선생님을 같이 풀었던 B 플러스 문제랑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난이도로 치면 얘가 훨씬 더 높은 난이도예요. 아까 말했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와도 어렵게 나와도 풀어내겠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대강대강 푸는 친구들은 쉽게 나오는 문제들은 운 좋게 정답을 때려 맞추겠지. 하지만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100% 틀린다. 그 100% 틀릴 만한 문제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도농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때 더 이상 동화고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 안 해. 도농고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도농고 수준이 높아졌어. 학생들 수준이 높아진 건지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절대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자, 갑시다. 일단 필요한 거 근거기 시각이 적어볼게. 두근의 얼마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6. 두근의 곱은 얼마죠? 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어김없이 내가 찾아야 되는 거랑 알고 있는 것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어쨌든 얘를 풀 때 얘네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완전 제곱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똑같이 적을 거야. 이거부터 찾을 겁니다. 그럼 앞에 거 제곱한 거 알파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한 거 베타 그 다음 더하기 여기 한 번 더 적을게 2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는 얼마 넣어놓고 마이너스 6 넣어주는 거 맞아. 나는 이 문제를 따로 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요거 두 개 종합해보니까 한 번 더 결론 지어볼게. 곱해서 무슨 수 얼마 나온다고? 양수가. 맞아. 살아순 양수야. 그럼 알파라는 숫자랑 베타라는 숫자를 곱해서 양수 만들고 싶으면 이거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였어야 돼.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든 둘 다 음수든. 그런데 위쪽을 보니까 더했을 때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 그러면 양수 양수가 맞는 거야? 음수 음수가 맞는 거야? 음수 음수가 맞는 거죠. 알파도 베타도 둘 다 음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을 할 때 별 생각 없이 사는 학생들처럼 이걸 절대 이렇게 합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최소한 여기 교실에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만큼은 이렇게 합치길 바란다는 거지. 얘처럼 합치길 바라.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4니까 여기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니? 요거 4야. 그럼 루트 4는 2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 이 문제의 정답은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얼마로 대답하는 게 맞겠어? 루트 10i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요거까지 필기할까? 그리고 이 문제와 이 문제 분명히 난이도가 쉽게 나올 때는 정답이 둘 다 양수 조건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난이도를 높게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거에 맞는 문제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 얘네들을 합치는 방법이 그냥 합치는 게 맞게 되는 건지 마이너스를 빼놓은 상태에서 합치는 게 맞게 되는 건지를 똑바로 구분을 해서 저런 경우든 이런 경우든 실수 없이 정답을 찾아내길 바란다는 거
응, 수고들 했어.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어차피 계속은 준비해보고 2체 대회 있다가 2체 됐다고 선생님 들어왔을 때 말해주세요. 소녀 중간에 2체 됐니? 그 쌤이 토요일날 기대체 공지하신다고. 대체 공지를 한다고? 네. 토요일날? 어쨌든 계좌이체 하게 되면 소녀 꼭 말해줘야 돼. 네. 말 안 하면은 기준이 안 된 걸로 될 거니까. 예. 자, 민서가 조금만 더 기회 낼까? 7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7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니? 넘길 거야. 74페이지 질문 535번.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유형 전체가 묻고 있는 535번처럼 이제 풀길 바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쯤 되니까 이제 535번이지. 민서가 정신 차렸어? 지금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또 알파, 베타라 할 때 이 문제는 무조건 근거계수 관계 떠올리는 게 맞다고 했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자 이제 이거 한번 필기해볼까? 근거계수의 관계 문제도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쉬운 문제는 얘들아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물론 중간중간에 통분도 필요하고 곱셈 공식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근거계수 관계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맞다면 나는 그 문제를 쉬운 문제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근거계수 관계 문제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꼭 어렵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저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거든. 그럴 때 뭘 써야 되느냐? 다시 이 방정식의 두근을 뭐라 부르겠다고? 방정식의 두근을 누구라 부르겠대? 알파하고 베타라 부르겠대.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 뭔데? 알파하고 베타가 뭐야? 저기 있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답인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봐. 알파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x에 알파를 넣었을 때 정말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0이 되는 게 맞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알파를 답이라 부르는 거야. 마찬가지. 베타도 그런 이유겠지. 쓸데없이 근을 알파 베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왜 답을 알파하고 베타라 부르느냐? x에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야지만 저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 말고 알파하고 베타만 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녀석을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였단 말이야. 얘네들까지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535번 문제 봐봐. 절대 이 문제를 보고 아이 이것도 어차피 분모 다르니까 통분해서 풀면 되겠지 생각, 물론 이거 통분해서 풀어도 시간 좀 있으면 풀리긴 풀린다. 그런데 통분하는 순간
얘들아, 통분하는 순간 그 통분된 분모 전개하다 보면 짜증날걸? 그리고 이렇게 통분하다 보면 베타 쪽도 알파 쪽도 세제곱 만들어서 귀찮아질 거야. 정답이 안 나온다는 말은 안 할게. 정답 나옵니다. 그렇게 통분을 통해서 풀더라도 분명히 이것만 가지고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단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자, 그럼 여기서 보자. 여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요거 어차피 같은 시니까 저거 하나만 보여줄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은 얘랑 비슷한 식이 여기 대기하고 있잖아. 그럼 써먹어볼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여기에다가 여기 얼마만 추가하면 얘랑 같은 식 되는 거지 얘들아? 마이너스 3알파가 마이너스 4알파가 됐으니까 얼마만 추가하면 되겠어? 플러스 알파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 이건 뭐예요? 뭐긴 뭐야? 이거 써놓고 싶어서 쓴 거야. 이거 쓰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얘가 얼마라고 얘들아? 얘가 얼마야? 얘가 0이거든. 분명히 알파의 제곱에서 4알파 빼고 1 더한 게 0이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이란 말이야. 이거 0이야. 한 번 더 강조할게. 이거 0이야. 그런데 아까 분모에서 말했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이 얘랑 같은 식인 거 맞잖아. 아니 이 식에다가 알파만 더하면 얘랑 같은 식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식이 0이란 말이야. 이 식이. 그럼 결국 뭐랑 같은 거야? 알파랑 같은 거죠. 알파랑 같은 거야. 아니 얘들아? 이해돼? 칠판 보면서 이해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이 거지 같았던 식이 알파하고 베타가 답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한 식을 통해 한번 모양을 살짝 바꿔봤더니 결국 이 분모에 있는 2차 식은 얘랑 같은 답이더라. 그래서 얘가 알파분의 베타.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봐. 얘 이용해서. 그럼 얘가 분명히 베타라는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식이니까. 다시 이거는 이거 가지고 이용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0 되는 부분 지우면 결국 남는 건 얘랑 똑같이 베타만 남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남은 건 통분. 통분하면 이쪽으로 베타 제곱, 이쪽으로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계산 선생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알파 베타에 얼마 넣어주면 되고 1 넣어주면 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할 건데 그건 이 녀석과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거 찾을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었을 거거든.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저 능력을 갖고 있어. 선생님하고 곱셈 공식 하면서도 한 번 더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갖춰놓은 실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필기하시고 자, 필기도 천천히 해주시고 어떤 거 물어보고 싶은지 빨리 또 정리해서 질문할 준비를 합시다.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534번도 방금 풀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좋아. 질문 잘했어. 이렇게 또 공부했는데 한 번 더 말할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 나도 여러분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만 알면 사실은 변형의 유형이 이제 다 비슷한 방법으로 풀리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34번은 또 안 풀릴 수 있어.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원망하지 마. 나도 원망 안 하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겠거니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연습해서 외우면 돼. 한다. 일단 정리할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5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근데 찜찜하게 문제 물어보는 식이 요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뭘 물어보느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3베타. 잘 봐. 알파 베타는 여기 해결하면 요거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돼. 근데 지금 우리들 신경을 거슬리는 게 바로 누가 있느냐?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는 게 이거지. 짜증나게.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럴 때 선생님이 말했던 이거 해볼게. 알파하고 베타가 답이니까 모두 만족할 수 있느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이 분명히 0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얘들아? 그럼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나 지금부터 이거 뭐 할 거냐면 얘로 이 봐봐. 아까 이거 모양 만들 때 0이라는 녀석을 이용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모양 만들 때 0이라는 녀석을 이용을 할 거거든. 그럼 0이라는 녀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머릿속에 지금 암산 빨리빨리 돌아가는 친구들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3이니까 그런데 이거 알파 하나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남는 거니까 3만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원칙을 보여줄게. 우리 복소수 할 때도 했었어. 뭐 할 거냐? 여기 잠깐 1번이라고 합시다. 그 1번 계산 여기다 할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5 알파의 제곱을 0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2차식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예요. 됐니? 나누면 얘 가지고 얘 지울 거니까 누구 필요하지? 알파. 그럼 알파의 세제곱 여기 알파 곱하면 마이너스 5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알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 3알파만 남게 돼. 그럼 그거 여기다 다시 적어줘. 그래서 봐.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5알파의 제곱이라고 했던 이 3차식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알파가 되고 나머지는 3알파가 된다는 검사식 만들 수 있는 거 맞니? 그런데 이 아까 나누고 있었던 얘가 얼마였어? 이게 0이었단 말이야. 이게 0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손 따라와. 얘하고 얘는 검산식에 의해서 같은 식이 맞아.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야. 그런데 우변의 이 부분이 0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까지 다 0이야. 누구만 남는 거니? 3알파만 남아. 결국 이 문제가 말했던 꽤나 까다롭게 보여줬던 저 3차식이 결국은 3알파와 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얘가 3알파랑 같은 식이었던 거야. 여기 좀 이따 잘해놔. 그래서 얘들아 이 계산은 이거 알파 베타에다가 이걸 결국 계산한 결과가 3알파였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될 3알파와 문제가 기록했던 3베타를 한 번만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계산을 끝낼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럼 이제는 알파 곱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만 있으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모양이 완성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줘. 내가 보고 있는 모양에 따라서 합과 곱만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 문제들이 분명히 근거계수관계 문제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을 직접 넣어서 만든 2차식을, 근데 그 2차식이 0이거든. 그 0이 되는 녀석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야.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면 그 이상해 보였던 식이 깔끔한 형태의 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근거계수 관계를 통해서 푸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이거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한 근거계수 관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잘할 수 있으면 돼요. 단순히 합과 곱만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풀고, 얘네들까지 동원을 해야 된다. 이런 애들까지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주는 문제들은 그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최대한,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 결국 나누란 얘기거든. 나누란 얘기예요. 나눠서 검산식을 만들면 0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나머지 부분만 남게 되더라. 그 나머지 부분을 이 녀석 대신에 써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아까랑 풀어주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르지 않아. 여기도 볼래? 이거 봐봐. 방금 했던 방법으로 보여줄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을 나누는 거야. 누구로? 0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예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식을 0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알파 제곱으로 알파 제곱 없앨 거니까 1만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빼주면 알파만 남게 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봐봐. 얘는 손 따라와. 검사식 따라 안 적어. 얘는 얘 내가 갖고 싶은 부모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 곱하고 있는 얘가 0이다 보니까 결국 검사식에서 이 부분은 사라지고 알파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알파를 적은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풀어줬던 방법과 지금 풀어준 방법은 사실은 다르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게 답을 근을 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2차식을 0이라고 하는 내용을 최대한 문제 안에다가 많이 스며들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게 근거계수관계 문제에 관련된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필기들 하시고 잠깐 질문 멈추고 536번 가도록 할까요? 자, 좀만 더 기운 내자. 자세들 바로 잡고. 자, 시작해볼까? 536번 가볼게. 이것도 선생님을 같이 푼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방법 외워주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일단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근데 문제에서 생뚱맞게 뭘 구하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느냐? 5제곱 더하기 5제곱이랑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찾기를 바라고 있어.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에요. 이걸 찾아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 문제가 곱셈 공식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는 이런 문제가 없더라. 좀 아쉬웠어. 2차 방정식이나 돼서야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게 좀 고맙긴 한데 여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차수가 높은 거듭제곱들은 차수가 높은 애들은 한마디로 정리할까? 여기다 어디다 여기다 적을게. 최대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리고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5제곱 더하기 5제곱이라는 공식 없지? 4제곱 더하기 4제곱이라는 공식도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익숙하게 들어있는 건 기껏 해봤자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서 배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정도거든? 그 정도가 최선이야. 그래서 여기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6제곱 더하기 6제곱 물어볼 수도 있고 7제곱 더하기 7제곱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맞는 거냐면 이렇게 2차의 합과 3차의 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그럼 일단 필요한 것부터 만들게. 첫 번째 여기 봐.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곱해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였지? 2알파 베타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지을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지? 1에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배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일까? 그럼 전체 계산 결과는? 이거 기억해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자신 있게 풀 수 있었어. 한 번 더. 곱셈 공식에서 외웠던 내용 그대로 갑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서 뭘 빼는 거였더라? 얘들아 이거 뭘 빼는 거였지?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는 거였어. 맞습니까? 네. 그럼 알파 얘들아 이거는 적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 됐나? 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12 맞나? 12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 되는 거지? 마이너스 12 되는 거라서 결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곱셈 공식에서 정말 익숙할 정도로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던 완전제곱식을 통한 변형식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곱셈 공식보다도 더 많이 썼던 내용이야. 완전 세제곱식이. 그거에 대한 변형식 한 번 더 쓴 거야. 오랜만에. 됐니?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첫 번째 거 몇 차 더하기 몇 차 만드는 거지? 5차 더하기 5차 만드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가지고 5차를 만들려면 어쨌든 이 두 개를 뭐 해야 될까? 곱하면 되겠죠. 잘 봐. 얘들아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그럼 봐. 요거 분배할 때 뭐 나와? 알파에 5제곱 나왔고 요거 분배하면 베타에 5제곱 나온 거 맞니? 근데 좀 문제가 있지. 얘 분배하면 필요 없는 거 더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 필요 없는 게 누구야? 분배한 거 빨리 불러볼래? 알파 제곱 베타의 세제곱이랑 베타의 제곱 알파의 세제곱이 이렇게. 얘들아 이걸 분배하면 문제가 원하는 모양도 나오는 게 맞지만
얘를 분배하는 동안 이렇게 생긴 모양이 더 나오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빼주면 되잖아. 이거 분배할 때 쓸데없이 나오는 거 다시 똑같은 모양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뺄 거야. 그래서 뺄 거야. 대신 이거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보이는데 알파랑 베타 몇 개씩 묶을 수 있지? 그럼 알파랑 베타 2개씩 공통이니까 묶어낼게. 알파 베타 2개씩 묶으면 여기 뭐 남아? 베타 하나.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맞겠어요? 그럼 식 다시 한번 봐봐. 우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낸 저식 정리하면 문제가 원했던 것처럼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만 남는 거 맞을까? 맞을까? 네. 그래서 이제 진행만 하면 되겠네. 얘 얼마라고? 9. 이거 얼마고? 마이너스 13. 에다가 여기 계속 칠판 봐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뭐한 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뭐한 거지? 맞아. 요건 얘들아 알파 베타 곱한 걸 제곱한 거랑 같은 거니까 이 자리에 얼마 들어가면 되는 걸까? 그러면 16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4를 제곱한 게 들어가서 16이 될 거니까.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 5제곱 더하기 5제곱 계산이 끝납니다. 됐니? 네. 그 다음 또 봐. 이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아낸 거에다가 누구를 또 곱하면 되는 거지? 똑같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 맞아? 4차 만들고 싶으면 2차끼리 2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상상해보자. 얘 전개하면 알파에 4제곱 나왔어. 베타에 4제곱 나왔어. 대신 얘 전개하면 요거 2개 곱한 거에 몇 배? 그거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잖아. 응? 이거 완전적으로 전개할 때 나오게 되는 그 불필요한 것들을 똑같은 모양만큼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 들어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9였으니까 9의 제곱 81에다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알파 베타의 제곱이야. 알파 베타의 제곱이 16입니다. 16의 2배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3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맞니? 하나만 더 기억할까?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곱셈 공식에서 나오지 않고 2차 방정식에서 나왔으니까 그 합이라는 게 근거계수 유각에서 나오는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또 마찬가지 알파와 베타로 만들어진 어떤 식을 물어보고 있는데 기억하자. 그 묶고 있는 알파와 베타의 차수가 생각보다 높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 높은 차수를 한 방에 만들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2차의 합과 3차의 합을 계산을 해서 최대한 얘네들과 얘네들을 가지고서 5차도 만들어보고 4차도 만들어보자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좀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거 묻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3차의 합과 4차의 합 더해야 되는 거 맞니? 3차의 합은 이렇게 구해놓으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방금 했잖아. 4차의 합은 누구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2차의 합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여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 다시 3차의 합 구하는 거 적어놓고 4차의 합은 2차의 합을 한 번 더 모양을 제곱을 통해서 변형해주면 4차의 합으로 바뀐다. 그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알파의 7제곱도 나오고 베타의 7제곱도 대신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또 불필요한 거 알파의 3제곱 베타의 4제곱이랑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지? 알파의 4제곱
베타의 세제곱 나오는 거 맞니? 우리 이거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은 모양만 남기고 싶으면 이렇게 분배된 거랑 이렇게 분배된 거를 똑같은 모양을 한번 빼줘야 돼. 그런데 이것도 알파 베타 공통 몇 개? 3개. 그래서 알파 베타 3개로 빼. 알파 3개랑 베타 3개로 빼. 그러면 또 남는 건 알파 하나 베타 하나밖에 안 남게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차수가 거대한, 차수가 높은 녀석의 거듭제곱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2차의 합과 3차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언젠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선생님 도움 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래요. 필기 천천히 해 놓으시고 필기하시고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더 할 테니까 기운들 내. 다시 질문 받아볼까? 74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39번. 몇 번? 39. 39번 우리 같이 또 도전해볼까? 39번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라고? 4배. 얘들아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은 문자 몇 개 필요하지 잡을 때? 우리 지금까지 방정식의 두 근 표현할 때 문자 몇 개 썼어? 2개 썼잖아. 알파하고 베타로. 알파하고 베타 두 근 썼잖아. 다시 답을 알려주지도 않았어. 답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답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된다면 당연히 쟤를 통해서 나오게 될 답 2개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한 근이 다른 근은 4배라는 이 설명.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 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해야 되는 문자는 몇 개만 있으면 될까?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원래는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는 게 맞거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한 근을 알파로 놓고 나머지 한 근을 몰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4알파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학에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 개수가 줄어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문제풀이가 쉬워지는지 알고 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운 문제 안에 문자들이 많을 때가 많을 거거든. 문제 개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문제 푸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 아무런 설명 없이 두 근을 표현한다면 알파하고 베타를 써야 되겠지만 이 말이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이 말이 얼마든지 두 근을 한 문자로 표현해내는 게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하자. 두 근의 합이 누구야? 이거 맞니? 원래는 내가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적었어야 되거든? 근데 베타 자리에 4알파 넣어도 된다며 문제에서.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알파 더하기 베타로 적는 게 아니라 알파 더하기 4알파로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얼마니? 근거 계수형 있으면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5m이라고 적어줘. 따라서 하나 알았다? 뭐 알았어? 몇 알파가? 5알파가?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알파하고 m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두 근의 뭐 할 차례야? 곱. 첫 번째 근이 누구였지? 알파. 두 번째 근이 누구였죠? 4알파. 이제는 얘들아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는 게 아니라 알파 곱하기 4알파를 찾으면 돼. 그게 두 근의 곱이야. 그게 근거 개수 관계에 의하면 얼마? a분의 c니까 4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게 됐어. 누가? 몇 알파 제곱이? 4알파 제곱이 4m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제 누구 찾는 문제였니? 누구 찾는 문제야? m값 찾. 그럼 얘들아 우리 결국에 이렇게 찾으는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 맞아? 누구 찾고 싶은 거라고? m값 찾고 싶으면 이 알파 자리에 누구를 넣어서 알파 자리에 어차피 알파하고 m이 같다니까 알파 대신 m을 넣어주면 m만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네. 그럴까? 그래서 대입하면 4m 제곱 이거 이항 같이 할게.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 될 테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 맞아? 예. 인수분해하면 2m-1의 전체 제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은 얼마? 2분의 1이라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정답 2분의 1입니다. 선생님 다른 수업 때는 다르게 여기 2차 방정식 중요한 단원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느끼고 있나? 최대한 꼼꼼하게 천천히 해주고 있는 중인데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잘 알아듣길 바라서 선생님도 지금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노력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오늘 했던 문제들 좀 잘 풀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복습 잘하고. 그럼 남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지금 받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끝내겠습니다. 540번 문제. 한번 기본 잘 되는지 볼게.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나오는 2차 방정식 보고 대답 좀 해줄래? 2차 함계수 얼마야? 1. 1차 함계수는 m제곱 더하기 m 빼기 12 맞습니까? 상수함 누구지? m 플러스 2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너나 없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말 뭐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이 방정식의 두 근에 무엇이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어떻대? 절대값이 같다는 건 크기가 어떻다는 거지? 크기가 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답 하나가 3이면 나머지 답이 뭐라는 얘기야? 그 말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니까? 나머지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답 하나가 루트 2였잖아? 나머지 답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면 답은 같아지는데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해 못할까봐 내가 굳이 이렇게 이해까지 들어준다. 사실은 이거 문제 보자마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렇게만 수업을 해도 되는 거였어. 어차피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또 못 알아들을까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크기는 같다. 숫자는 완전히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부호만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된다는 말을 그 두 번째 줄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거든. 맞습니까? 이게 이 문제의 킥이야,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근거기술 관계 갑시다. 먼저 두 근이 누구하고 누구니까?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근거기술 관계 쓸게. 두 근의 합. 이게 지금 두 근의 합이야. 원래는 알파 더하기 베타로 적어야 되는데 베타 자리 얘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이 문제의 두 번째 줄을 읽으면서 해결을 해놨단 말이지. 그럼 두 근의 합은 근거계수 관계 의미 얼마?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2. 그래서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거 얼마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싫어한다 그랬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게. 그래서 m제곱 더하기 m 빼기 12가 0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됐니 얘들아?
그럼 나 이것도 그대로 냅두기 좀 싫은데?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하러 냅두냐? 이거 풀 수 있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m 플러스 4와 m 마이너스 3.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가 되던가 아니면 m은 3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아직 안 한 거 하나 남았는데 뭐 안 했지? 두근의 곱하자.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게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곱은 누구예요? m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a분의 c니까. 됐니?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계산하러 갈까? 마무리는 어디 갔어? 좌변 정의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아까 계산했잖아. m값 가능한 거 몇 개 있다고 했어. 그럼 m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m이 3이면 5. 오케이? 그럼 알파 제곱이 2가 되거나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정답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도 정답이고 알파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면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음수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허수를 배웠으니까. 그럼 질문. 뭘 찾는 문제였어? 실수 m값 찾는 문제였어. 근데 m값 이미 구하겠어. 근데 이 계산 필요한 계산 맞습니다. 첫 번째 줄 밑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주세요. 두 실근. 그 문제의 두 번째 줄 두 실근. 두 번째 줄 맨 앞에 있는 두 실근 밑줄 실근에다 동그라미 진하게 쳐줄래? 답이 무슨 근이 나와야 된다고? 이거 나와야 된다고. 이거 말고 이거 나와야 된대. 그럼 이게 실근이 되는 조건이니까 m값은 누구만 정답이 된다고 말하는 게 맞아? 얘만 정답이 된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얘는 답은 나왔는데 그 답은 알파라고 하는 답이 허근이 나오는 조건의 답이었던 거라 m은 빼야 되는 게 맞고 마이너스 4만 정답이 된다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내일 만나서 한 번 더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 오늘 과제 생각보다 마무리가 좀 만족스럽지 않게 된 친구들은 하루 시간 더 주어졌으니까 내일까지는 조금 더 보기 좋게, 보기 좋다는 말 좀 어울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 노력을. 자, 수고들 했어요. 네, 선생님이랑 우리 내일 몇 시 만나지? 내일 2시 철문에서 만나면 돼. 그리고 말했듯이 지금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이따가 저녁 때쯤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재비 내일 한 번 더 거둘 테니까 최대한 많이 챙겨와 줄 수 있도록 하고. 수고들 했다.